5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한 번 시장이 어떤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 가장 큰 파도는 다시 우리에게 덮친 관세입니다. 아차, 관세가 있었지. 5월 중순까지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 인하, 이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일단락됐던 이 변수가 다시금 시장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잊고 있던 우리에게 과제, 바로 그 미제인 관세 이슈가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에겐 또 무풍지대가 있죠. 그 안에서 답을 잘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 먼저 힌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시면 수출주, 그러니까 관세 피해주 중심으로 다소 약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재차 54,000원 하회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 인적 분할 이슈 이후로 이틀 연속 좀 빠졌었는데요. 다시금 1.5% 반등 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비만 관련 종목들 그 고점이 어디까지인가, 펩트론이 또 한 번 2%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IT와 함께 2차 전지는 빠지고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보시면 지금 KB금융이 시총 5위로 올라온 거 잠깐 보셨죠? 다시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차, 자동차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네요. 이 관세 이슈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섹터인데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가 봅니다.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투톱 확인해 보셨고요. 미용 쪽으로는 관세 무풍지대 뚜렷합니다. 파마리서치 지난주 신고가에 이어서 1%의 강세 움직임, 또 미용 의료기기의 대장인 클래시스도 1% 이상의 강세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을 쭉 보시면 압도적으로 원전입니다. 원전 르네상스의 부활입니다. 지난주까지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고점 랠리가 이어졌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여기에 이어서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G2파워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의류 쪽에 오늘 선방하네요. 감성코퍼레이션, 영원무역 같은 종목들 최근 영원무역 중심으로 ODM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수출 지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나요? 개별적으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약한 움직임 포착되면서 한화솔루션은 지난주에 이어 추가 약세가 예상됩니다. 자, 종목 시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시 또 관세라는 주제를 앞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 품목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이폰에 25%의 관세 6월부터 적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건 사실상 미국산 애플의 25% 관세 부과 방침이 적용된다면 여기에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쪽 삼성 갤럭시인데요. 이쪽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나 다른 제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들도 해당될 거야 라면서 6월 말께 같이 적용을 시사하는 이런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지난 금요일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IB 쪽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전략가는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아이폰의 공급망이 90%가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중국에서 최종 조립인데 보시면 칩은 대만, 디스플레이는 우리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이루어져서 마지막 조립까지 중국에서 완성해 미국에서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30%만 공급망을 이전한다고 해도 30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최소 30%만 옮겨도 3년이 걸린다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한 이야기다. 관세 현실화될 경우에 지금 한 137만 원 하는 아이폰 프로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아이폰일 경우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500만 원 돈 하는 가격으로 전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이걸 누가 사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협상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 리스크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크게 반영됐던 이유는 바로 유럽 쪽으로 50%의 관세부가 6월부터 이루어질 거야. 너네랑 관세 협상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진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도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다행인 건 우리 개장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EU 50% 관세 지금 6월 1일에서 7월 9일
5일까지로 일단 유예시켰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 소장이 계속해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협상의 여진 열려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일부 우리 시장에는 안도적인 움직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 박강호 애널리스트의 오늘 리포트에 따르면 일단은 삼성전자 포함해서 스마트폰 밸류체인 단에 타격이 우려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4.8%가량의 주간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여기다가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도 대다수 약했습니다.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상 과정이 충분히 남아있긴 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데 불확실성 우려했던 게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하반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극이란 긍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압박할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 삼성전자 쪽으로 당장 관세 부과되게 된다면 가격 전가 전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부품단에 있어서 가격 압박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같이 매출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게 박강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고요. 지금 보시는 등락은 주간 단위입니다. 삼성전자 4% 넘게, 하이닉스도 2% 넘게, 그리고 삼성 갤럭시에 있어서 대표 밸류체인단의 대장은 삼성전기죠. 4.3%의 약세, 애플의 대표 주자인 LG이노텍도 6% 가까운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폴더블 관련해서도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지금 갤럭시 폴더블, 아이폰 17, 그리고 내년에 아이폰의 폴더블 관련한 내용까지도 기대 요인이었었잖아요. 관세 불확실성으로 다시금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애플의 협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짚고 갈 관세 무풍지대 빠르게 보고 가죠. 관세 안전지대인 조선 LNG, 지금 프리마켓 시세가 아주 강력하진 않고요. 지금은 전력, 원전 중심으로 한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힘받아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유통 음식료, 지난주에 유통 관련해서 면세, 특히 현대백화점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미용과 화장품, 관세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고 미국 수출 말고도 EU 중동 쪽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아모레퍼시픽 포함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현재 시세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대비한 달바 글로벌 4.7%의 강세로 프리마켓 시세 좋고요. 아모레퍼시픽 2.7%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까지 확대된다면 수혜받을 수 있어라는 게 지난주 골자였었는데요. 점차 수출 지형을 넓혀가면서 화장품주가 무풍지대로 자리하게 된다면 추가 업사이드는 얼마든지 열려 있을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 엔터 좋고요. 그리고 로봇건설은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같이 시세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원전입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지난주 그야말로 대장 역할을 해나가면서 과거의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라운드 피겨를 달성해 나가면서 이 새로운 레벨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전주에 대한 전략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점검해 드릴 때 빠르면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3일 서명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원전을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삼고 이 전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원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규제 다 철폐하겠다. 신규 원전 1년 6개월 안에 허가 내주면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오클로, 센트러스,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우라늄 농축 이 채굴 기업인 카메코도 지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주간 약세를 보였으니 이들의 강세 움직임은 상당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5월 지난 한 주 동안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에서 원전 정책을 바꾸는 정책 기조의 전환 움직임까지 함께 나오면서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급등하는 원전주 따라갈 것인가, 과매수권역에서 팔 것인가 고민입니다. KB증권의 오늘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보면 원전은 시대정신이 됐다면서 그 안에서 글로벌 많은 기업들, 국가들의 답이 될 한국 기업에서 대안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을 건데 긴 공백기 동안의 원재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거든요. 게다가 지금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는 잘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전체주의 속에서 조금은 기술을 쓰는 것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좀 자유롭고 공급망 유지되고 있고 건설 운영 레퍼런스도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의 경쟁력이 부각될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설계부터 제조, 시공 쭉 보며 해체, 복원까지 지난주에는 제조와 시공 쪽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이 지금 주간 단위로 17% 오른 두산 에너빌리티, 21% 오른 현대건설. 프리마켓 시세에서 거의 증권가에서 말하는 TP 다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권역에서는 챙기는 게 맞을까요? 증권가에서 지금 44,000원 보고 있는데 호가 구간에서 지금 43,000원 도달이 되면서 신고가 쓸 것으로 보고요. 현대건설까지만 보죠. 현대건설 6만 원 TP 제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55,000원 도달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20% 오른 지금 목에 다다랐다라는 분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지금부터 자리 옮겨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Q&A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장 한 10분, 7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지금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양시장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2% 내릴 것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0.26% 비슷한 약보합권의 출발 예상됩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봐야 될 포인트.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좀 볼까요? 지금 애플 아이폰 관세 그리고 갤럭시도 자유롭지 않다. 이게 골자인데요. 물론 협상 여지 열려 있긴 한데 오만전자 또 깨지면 어떡하나. 이재규 대표님, 많은 분들이 싸니까 지금 모아갈 시점 하지만 영손도 안 나가고 지금 정말 최악의 구간인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건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은 굉장히 과대평가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애플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공장 자체를 미국 내로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된 스탠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미국 내로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우려감이 있을 때 좀 기회를 봐야 될 영역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일단 빠지고 있네요. 본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번에는 원전인데요. 와, 오늘도 날아가겠는데요. 지금 호가 구간 에너토크는 상한가에서 출발 대기하고요. 중소형주, 우진엔텍 같은 지난주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중소형주로도 비중 확대 가능하다. 이번 주 내내 그러면 원전은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관심 가져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 윗꼬리가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 미국 증시가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일 수는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전 기자재주들은 여전히 이제 관심권역에 두고 봐야 되지만 산업이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오늘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매매는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시세가 날 때에도 계속 쫓아가는 게 맞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번 주는 저는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우리에게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충분히 수익을 즐기셔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쫓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태양광주들이 쉬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저는 그 쉬어감을 이용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신규 매수의 접근으로는 원전주도 원전주지만 태양광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확장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원전 기자재, 여기 이제 또 건설주까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원전 관련주를 본다면 대우건설을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태양광. 이재규 대표님 오랜만에 개장 나와주셔가지고 의견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윗꼬리 조심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어때요? 대표님도 공감하세요? 아니면 지금 추경 매수도 여전히 기회 있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대형주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중소형주 땅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도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인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원전 쪽에서는 그 원전 해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에너토크 같은 기업은 LNG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구분해서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보성 파워텍까지 좀 체크해 보셔서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에 기회 있다. 에너토크, 우진엔텍, 보성파워텍 본장에서 기회 줄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두 분의 종목 가보겠습니다. 관세 이슈 다시 부각돼서 대안주 주신 걸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덱스터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갈 종목과 잠시 쉬어갈 종목분들이 저는 좀 나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만약 조정이 나온다 혹은 쉬어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엔터 혹은 컨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고, 예. 지난주 금요일장을 놓고 보게 되면 덱스터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저는 의미 있는 상승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 또 VF라고 하는 이제 특수 효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좀 놓고 봤었을 때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는 단기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6,500원 정도 이제 잡고, 만약에 이제 상승 시에는 9,0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시에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규 대표님 짧게 볼게요. 오늘 종목이 HVM 우주 쪽에 기회 있어요, 오늘?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우주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자금이 좀 들어왔죠. HV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23,000원대로 의견 드리겠습니다.